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곳곳에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 낮에 다시 내리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어제부터 내린 봄비로 도로가 많이 미끄럽습니다. 오늘 출근길 조금 서두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비는 아침에 잠시 그쳤다가요. 낮 동안에 동풍의 영향으로 또 가끔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비양은 5mm 내외로 적기 때문에 작은 우산 하나만 챙겨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는데요. 울진이 10도, 영덕과 포항 12도, 경주 15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동해중부 전해상과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오늘 바람도 강하게 불고요. 물결도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낮 동안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포항이 12도, 경주 15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겠는데요. 낮 기온 울릉도가 7도, 독도 9도입니다. 동해 중부 해상은 오전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맑아지겠고요. 물결은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바다는 계속해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올랐다가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토요일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영일만항 산업단지에 목재 펠릿 등을 연소시키는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짓는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난주 투자자가 확정돼 내년 3월 말쯤 착공할 예정인데 발전소 반경 5km 안에 인구가 밀집한 양덕동이 포함돼 있어 집단 환경 민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목재 톱밥을 압축해 만든 연료인 우드 펠릿을 주로 사용하는 포항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이 지난주 투자자 확정으로 본격화됐습니다. 영일만항 3산업단지에 3천억 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25만 가구가 쓸 수 있는 110메가와트 용량으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허가와 부지 용도 변경 등 대부분의 행정 절차를 마친 상태로 앞으로 주민 설명회와 환경 영향평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발전소 건설에 앞장선 포항시는 동남아 지역에서 신재생 에너지인 목재 펠릿을 수입해 사용하기 때문에 영일만항의 물동량과 고용이 늘어나는 등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환경오염은 미미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면에서도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영일만항 활성화와 건설 경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향후 지역 주민 설명회와 함께 철저한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한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발전소 건설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환경오염을 걱정하는 인근 주민들의 목소리도 커질 전망입니다. 현행 발전소 건설 관련 법률은 반경 5km 이내 지역을 영향권으로 보고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포항의 최대 인구 밀집지인 양덕동이 5km 안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또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아 집단 민원이 우려됩니다. 석탄만큼이나 대기 유해 물질이 배출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지를 선정할 경우에는 그 주변에 인구 밀집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최종적으로 유치를 결정한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바이오매스 발전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돼 각종 지원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업계에선 수입 연료의 높은 수익을 보장해줘 시장을 왜곡시키고 태양광 등 다른 신재생 에너지를 잠식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지난해 경주에서 강진이 발생했을 당시 월성원전의 늑장 보고 논란이 제기됐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원안위는 원자력 이용 시설의 사고 고장 발생 시 공개 규정을 일부 개정해 원전에서 지진 경보가 발생할 경우 원안위에 대한 원전 사업자의 구두 보고 시한을 현행 4시간에서 30분 이내 즉시 보고로 크게 단축했습니다. 또 원전 사업자가 원안위에 보고한 사항을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개정했지만 원전 사고의 위험성과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일반 국민에 대한 공개 시한을 대폭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 경북 지역의 수출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사드 보복까지 겹쳐 지역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이참에 급성장하는 인도 시장으로 수출길을 돌려 시장 다변화에 나서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3년 연속 수출 감소세를 보인 대구 경북은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까지 겹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을 대체하는 시장으로 올해 7.6%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되는 세계 3대 성장 시장 인도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Textiles, garments, auto components, medical devices, and of course electronics. In each of these areas, we believe India should be your next big blue ocean for Korean companies to come. 전문가들은 13억의 거대 내수 시장을 보유한 인도가 세계 제조업의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다면서 인도 내 국산화가 낮은 분야를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동반 진출 수요를 활용하되 이 중장기적인 어떤 전망을 가지고 인도를 좀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 층의 소비력이 강한 인도 시장을 겨냥해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 등을 공략하는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섬유나 의류 쪽하고도 이렇게 매칭이 될 수 있는 여지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피고 매칭을 시켜가지고서 미국 보호무역주의, 중국의 사드 보복 등 글로벌 무역 여건이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인도 시장이 지역 경제의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상주 영덕 고속도로 개통으로 영덕을 방문한 관광객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덕군이 KT 빅데이터 센터에 KT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의뢰한 결과 고속도로 개통 전 주당 15만 4천 명이던 관광객 수가 개통 이후 33만 3천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영덕군은 향후 몇 달간 모니터링을 거쳐 철도 교통망 확충에 따른 관광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북교육청이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고 사교육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교육비 줄이기에 적극 나섭니다. 이를 위해 수요자 만족형 방과 후 학교 운영을 늘리고 돌봄 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6년 초중 고교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5만 6천 원으로 2007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농업의 가공과 유통, 서비스 등을 융합하는 6차 산업화가 추진되면서 높은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소득과 일자리, 농산물 소비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우엉으로 만든 차를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을 기반으로 가공, 판매, 체험까지 결합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직영농장뿐만 아니라 계약 재배를 통해서도 원료를 공급받기 때문에 주변 생산 농민들은 가격이나 판로 걱정을 덜었습니다. 원물로 냈을 때는 한 1.5배의 수익가치에 그치겠지만은 조금 더 손을 대서 또 정리를 한다면은 현재가 한 20배 되는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더라고요. 문경 오미자를 원료로 와인을 만드는 양조장입니다. 오미자 재배 농장과 양조장, 체험관을 묶어 와이너리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4만 명 이상이 찾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3만 명이 넘을 것 같은데 여기서 뭐 체험을 하고요. 농촌진흥청이 6차 산업 참여농가 5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득은 21%, 일자리는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원료 농산물을 계약 재배하면서 지역 농산물 소비 확산과 소득 증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차 산업 정착을 위해 지역의 특산 품목 중심의 지원과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를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장 개방으로 위기를 맞은 우리 농업이 6차 산업화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선거 감시 운동이 벌어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주 지역 시민의 눈 회원들은 어제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선거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이번 대선 기간 공명선거를 위한 감시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내 지역구는 내가 지킨다는 취지로 발족한 시민의 눈은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7만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4.13 총선에서도 부정선거 감시 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초중 고등학교 개학 이후 아동과 청소년 사이에 독감이 다시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표본감시 병의원을 찾은 학령기 독감 의심 환자 비율이 1000명당 11.2명으로 전주 5.9명보다 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독감 유행은 1, 2월에 잠시 주춤했다 3, 4월에 다시 치솟는 M자 패턴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 손 씻기와 기침, 재채기 할 때 팔뚝으로 가리는 기침 예절 등을 지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에서 헌혈을 가장 많이 하는 10대와 20대 인구수가 줄면서 혈액 재고량 유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적십자사는 혈액 공급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3, 40대 동참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동성로 헌혈센터. 하루 평균 100명가량이 찾아 헌혈자 수로 전국 4위인 곳이지만 평일 낮엔 한산하기만 합니다. 어제 대구의 혈액 보유량은 4.51로 관심 단계였습니다. 그러나 A형은 3.11, O형은 2.11에 불과했습니다. 보통 1월에서 3월은 헌혈자 수가 평소보다 7%가량 줄어듭니다. 10대와 20대가 전체 헌혈의 80%에 달하는데 겨울방학이어서 헌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혈액 수급이 좋지 못한 일부 병원에서는 직원들이 직접 헌혈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O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지금 당일 데일리로 지금 요청해서 받고 이제 이런 상황이 좀 어려웠었고요. 더욱 문제는 헌혈 공급자가 젊은 층에 몰려 있어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향후 혈액 수급 전망도 어둡다는 것입니다. 저출산 기조에다 지역에선 청년층이 꾸준히 빠져나가면서 대구 경북의 15세에서 29세 사이 인구는 7년 새 7만 1000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 경북의 혈액 보유일 수도 2015년 연평균 5.71에서 지난해엔 4.51로 줄었습니다. 10대, 20대의 헌혈 인구 감소로 혈액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헌혈은 5분에서 10분밖에 걸리지 않고 헌혈 봉사 시간 4시간 인정됩니다. 30, 40대에도 많은 헌혈 참여 부탁드립니다. 10대와 20대의 젊은 층에 헌혈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30, 40대의 헌혈 비율은 18.8%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50.1%에 달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논밭 태우기가 병해충 방제 효과는 낮고 이로운 곤충만 죽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관행적인 논밭 태우기로 애멸구나 벼물바구미, 끝동매미충 등 해충류는 11%가 방제되지만 거미나 톡톡이 등 농사에 도움을 주는 천적 곤충이 89% 죽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해충들은 야산의 땅속과 논밭의 잡초뿌리에 붙어 월동하기 때문에 불을 놓아도 잘 죽지 않는다며 논밭 태우기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포항시는 성장 가능성과 기술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망 강소기업을 더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다음 달 18일까지 포항 테크노파크를 통해 희망업체를 추가로 접수한 뒤 현장 확인 등 4단계 심층 평가를 거쳐 10개 내외 기업을 최종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유망 강소기업에 선정되면 전문기관의 컨설팅과 연간 3천만 원 한도의 기업별 맞춤형 지원, 운전자금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2015년부터 유망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있는데 현재 32개사가 있습니다.
포항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경주를 거쳐 경남 거제로 가는 시외버스 노선이 신설됐습니다. 포항시는 금화여행 등 2개사가 지난 15일부터 거가대교를 타고 거제까지 가는 시외버스 노선을 신설해 하루 6회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통영에서 환승하지 않고 바로 거제까지 갈 수 있어 4시간 30분이 걸리던 시간이 3시간 20분으로 단축되고 운임도 일반 기준 23,100원에서 15,800원으로 크게 절감됩니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장대진 의원은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문화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의원은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문화재단이 설립되지 않은 곳은 경상북도가 유일하고 포항과 경주, 청도 등 전국 55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문화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이 회사 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북 동해안 출신의 도의원 A씨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A씨가 운영하는 회사 3곳을 압수수색하고 회계장부와 금융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동료 의원에게 빌려준 돈을 되돌려받았을 뿐 회사 자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부터 내린 봄비로 도로가 많이 미끄럽습니다. 오늘 출근길 조금 서두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비는 아침에 잠시 그쳤다가요. 낮 동안에 동풍의 영향으로 또 가끔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비양은 5mm 내외로 적기 때문에 작은 우산 하나만 챙겨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는데요. 울진이 10도, 영덕과 포항 12도, 경주 15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동해중부 전해상과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오늘 바람도 강하게 불고요. 물결도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낮 동안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포항이 12도, 경주 15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겠는데요. 낮 기온 울릉도가 7도, 독도 9도입니다. 동해중부 해상은 오전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맑아지겠고요. 물결은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바다는 계속해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올랐다가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토요일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